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관과 민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반려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유기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 토론회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토론회는 토론회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사업은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토론회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IQ와 지능지수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감성지수, 환경지수, 문화지수 이런 것이 중요한 환경과 문화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하나를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능지수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동물권 보호 감수성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만일에 반려동물,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시에도 반려동물 교육 인증 도시라는 것을 하나 타이틀을 만들어 선포식을 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천안시가 전국에서 유기동물 발생 건수 최하위, 최고 나오지 않는 천안시가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제 분석대가 간단히 써놨는데 보시면 사실은 경제적인 우리 사회적인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제하고 같이 반려동물은 커브를 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반려동물 견주들이 책임감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두 사람들의 대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등록했나요? 목걸이도 없습니다. 왜 안 하셨죠? 라고 물어봤을 때 2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핑계까지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출생 등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안과 같은 경우 저희 대학 차원에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범적이긴 합니다만은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에도 가서 반려동물 문화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이용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아니라 교육센터의 주체가 되는 이러한 대학의 역할도 해가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도 사자가 20년을 살면서 평생 2시간 나들이하고 사살되는 일이 있었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반도에만 사는 국제적 멸종 위기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라니를 유해동물로 규정해서 고라니를 잡아도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로드킬 당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중요한데요. 동물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천안시가 앞장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유기동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는 너무 가슴이 쓰이고 아픕니다. 솔직하게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키우다가 그냥 갑자기 버려지면 이 아이들은 유기동물이 되는 거네요. 하루에 어제까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잠자고 손잡고 놀다가 하루아침에 저녁에 산책 나가다가 아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유기동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처럼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신고로 신고소로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입양기회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한이 끝나고 나면 안락사라는 수순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 부시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유기견이 있었는데 그 유기견을 걱정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 커뮤니티는 같은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모임이거든요. 연합대라고 하는 어느 지역의 어느 대학보다도 못지않은 전문가 그룹들이 계신 대학이 있거든요. 그 교수님들의 어떤 지도와해 그 커뮤니티가 같이 이루어지고 또 그 부분을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면 그런 행정적인 어떤 국민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입니다. 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미아 의원님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사회를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소지하신 휴대폰을 잠시 꺼두시거나 무음 또는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 행사 내용과 진행 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제는 유기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안 모색입니다. 토론회 순서는 먼저 개회 후 국민의례, 내빈 소개에 이어 축사, 그리고 주제 발표와 지정 토론, 끝으로 토론자와 청중이 함께하는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기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고 국기에 대하여 공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을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좌장을 맡아주신 천안시의회 김미아 의원님께서 주요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는 천안시의회 김미아 의원입니다. 개회사에 앞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육종영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맡아주신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이웅종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한동훈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윤철 연암대학교 동물계열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이경미 충청남도 유기동물 구호법인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변정은 엔젤봉사단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규희 전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규희입니다. 축사를 많이는 못 해왔지만 오늘 축사가 제일 어려운 축사인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회 준비해 주신 김미화 수련님을 비롯해서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뜻깊은 토론회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 20년 됐나요? 제 친구가 이제 독일을 다녀오고서 독일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은 첫 번째 장애인의 천국이다. 두 번째 여성의 천국이다. 세 번째 동물의 천국이고 네 번째가 남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에 외국인. 외국인도 독일에서 약간의 차별을 받는 모양입니다. 독일은 청년들이 과소비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느낄 정도로 환경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
동물권 보호에 대해서도 뭐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시대는 IQ와 지능지수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감성지수, 환경지수, 문화지수 이런 것이 중요한 환경과 문화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하나를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능지수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동물권 보호 감수성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농촌에 가서 가끔 말씀드릴 때 농촌이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동물권 보호를 제대로 하는 것이 마지막 선진국의 완성이다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인식 개선이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지원도 필요하겠죠. 지방자치단체나가에. 그래서 하여튼 생명 존중 사상으로 우리가 더 인식 개선을 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동물이 이렇게 행복한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동물이 행복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가 나오는 깊은 토론하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식사해주신 이규희 전 국회의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관하신 김미화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축사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규희 지역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기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매년 지속적으로 유기동물 발생이 증가 추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유기되는 동물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유실, 유기동물이란 도로,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버려진 동물을 의미합니다. 유기동물 관련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유권의 사회 문제 중 하나이고 인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함께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내빈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기념 촬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기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응종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응종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자, 앉아서 해도 되나요? 자, 오늘 유기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에 초대받아서 왔거든요. 저는 현재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에서 이제 훈련학과 행동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국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려 문화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될까. 그다음 또 저희들이 또 주로 하는 것이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여름나기 프로젝트와 겨울나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이제 한여름과 한겨울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천안에서 학교 나왔거든요. 천안 제1고 출신입니다. 천안 제1고 출신이고요. 천안도 주로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주제 발표를 어떤 것을 정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이제 연암대학교 동물보호 계열에서 초창기에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계획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것을 하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해 평균 유기동물 발생 건수입니다. 농림식품부 동물보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1년 한 해 평균 150만 마리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천안시 유기견 발생 건수는 1,500마리. 그 다음에 1년 예산이 4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지금 오기 전에 통계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사실 저도 통계를 찾다 보니까 나온 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유기동물 발생 억제하는 것은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행동학을 전공을 하고 지금 훈련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가장 많은 반려인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결코 우리 아이들이 문제들이 생기거나 처음 입양받았을 때 인식 개선하고 입양받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이제 요즘 같으면 이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동물 코너나 동물 방송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렇게 같이 지내면 되겠구나, 함께 놀아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들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한 인기 연예인분들이 특히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오면 그 견종 다음에는 어떤 게 제일 많죠? 유기동물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방송 속에서 인기 좋은 품종이 그 다음에는 유기동물 발생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이라는 테마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못해서부터 생겨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매너 있는 시민견을 만듭니다라고 하는 저는 슬로건을 가지고서 많은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 인식 개선입니다. 보호자 인식 개선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 테마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쉽게 접할 수 없다는 거.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반려동물 정보를 보면 요즘 이제 특히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네이버나 이런 데를 검색해서 이제 반려동물의 정보를 많이 검색을 하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정보 지식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들 이제 정보 속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동물 등록제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는데 동물 등록제는 어떻게 보면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시키는 것보다는 많은 반려인분들에게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더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나 봐지거든요. 사실 유기되는 동물들이 발생하는 것은 책임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입양을 받게 되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펫샵을 운영한다고 하면 어떠한 반려견을 입양을 시킬 때 분양을 할 때 좋은 점만 사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 아이 기르면 정서적으로 좋고 활동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 점들만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상 입양을 하면 산책도 시켜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많이 나와야 되고 이 준비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자세한 정보 제공에 대한 그래서 내년에는 기질평가 기준이라든지 입양자 교육이 이제 의무화가 되는데 이 천안시에서 그런 준비를 미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육이라는 것은 첫 번째 반려견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 사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많은 질병이 가장 근원이 시작이 되어 있듯이 우리 반려견도 분리불안이 생기거나 문제가 형성이 되면 건강에도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근데 예절 교육이 잘 되면 우리 반려견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교육을 시키세요. 교육을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전문가이니까 교육을 시켜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는 반려견이 건강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호자가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책임감 상승이 됩니다. 교육을 테마로 해서 하나씩 알려줘 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 그 과정에서는 결국은 보호자가 다양한 정보 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비반려인과
반려견에 대한 공존, 이웃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패티켓, 에티켓 문화가 형성이 되고 보호자님들 인식이 개선이 되고 우리 아이들을 정확하게 통제와 잘했을 때 보상을 통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이웃 간의 갈등 문제를 해소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죄송합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이 유기동물 입양 교육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 상승, 이게 연합대학교 동물보호계열 2013년도입니다. 꽤 오래됐죠.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동물보호계열을 만들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 한참 이제 막 갖기 시작할 초창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준비한 것이 저희가 이제 천안시, 여기 계신데 천안시, 그 다음에 화성, 전국에 있는 아이들 저희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1차 처음 시도했을 때 45마리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유기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1인 1도 한 마리씩 전부 책임감을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사회성이 빌려주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는 아주 다양한 사람, 학생들이 있죠. 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접해줬고요. 우리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1인 1도 자기가 책임감을 지고서 자기가 직접 사회성과 예절 교육을 시켰죠. 예절 교육을 시켜 나가면서부터 이제 유기견 프로젝트, 입양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죠. 그 처음 시작했을 때 학생들은 교육을 담당하고 동물병원은 질병관리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물병원을 동물병원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그걸 책임을 지고요. 그다음 반려용품 회사에서 몇 군데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료와 후원품을 줬죠.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을 저희가 케어를 하고 같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주말이었습니다. 사실 주말 되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금요일들 다 나가면 주말에 남아서 놀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 시스템이 막 돌아가면서 사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되지 않았을 당시였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3년 동안 해서 총 150도 유기동물을 분양을 시켰습니다. 이때 가장 저희가 컸던 것이 입소하는 날부터 그 다음에 훈련 교육 과정, 그 다음 중간에 입양자를 모집을 해서 학교에서 교육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줬습니다. 교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매칭을 시켜주다 보니까 자기네들 시간 나서 와서 배우고 가서 나중에 입양받았을 때 이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 저희가 3년 동안 쭉 하다가 지원 받는 것이 특정인한테 지원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비용적 문제와 장학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3년 정도까지만 하고 말았는데 정말 그때 아쉬웠던 그런 케이스가 나왔고요. 자, 유기동물 보호소는 유기동물 이제 앞으로는 교육센터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전국에 있는 동물단체에다 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이제 보호 차원에서 끝나면 되지 않습니다. 입양을 빨리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센터가 만들어져야 되고 전문가 투입을 통해서 사회성이라든지 공격성이나 지적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최소화로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센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 교육 전문가가 개입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 만약에 일반적인 사회성 같은 경우는 지금 천안에서도 가장 인력풀이 좋은 곳이 어떻게 보면 연합대학교 동물보호 계열이거든요. 연합대학교 동물보호 계열은 학생수가 320명입니다. 1학년 포함해서 320명이고요. 여기는 훈련학과 다양한 기술기구, 미용과 핸들링 다양한 역할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출시를 하는 것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천안시와 연합대학교가 더 적극적으로 같이 나서서 이런 프로젝트 진행할 때 우리 학생 인력풀 함께 참여를 통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같이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도 더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입양을 상승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유기동물 발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 주거 문화죠.
주거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그럼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려견이 생활하기가 결국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산책할 수 있는 여유로운 환경 자체가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개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파트 단지 프로그램 활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전국 바른 산책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대단히 아파트 단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하는 반려견 개체수가 일반적인 단독이나 이런 단독주택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 사례가 발생 건수도 예를 들어 10개 정도의 민원 사례가 나온다고 하면 반려동물 문제로 인해서 평균 2개 내지 3개는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거. 여기에서 지적, 산책 예절 교육에서 패티켓, 배설 문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예절 문제, 이런 문화들을 형성을 시켜주는 것이 아파트 관리 프로그램이 이 동마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 어떤 거 반려동물 개체수 파악이 가장 쉬워집니다. 관리하기도 사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각 아파트 단지 협의회 회장단들이 있을 겁니다. 협의회 회장단 분들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패티켓 예절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책임감 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개체수 파악이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반려동물 등록제, 지자체 등록제로 바로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개체수 파악이 된다고 하고 그 다음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기동물을 발생시키는 것을 줄인다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일반 반려인 분들이 입양을 하고 난 다음에 평생 어떻게 관리를 했고 교육을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패티켓 문화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반려견들 문제 발생 확률을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말을 잘 듣는다는 건 결국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 교육이 잘 되고 말도 잘 듣고 착해요. 우리한테 잘해요. 그러니까 보호자님은 나는 못 먹어도 우리 반려견이 더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나는 아파도 병원 못 가더라도 우리 반려견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것이 교육에서 교육이라는 이 소중한 단어 하나 속에 일상생활 속에서 결국은 자기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는 천안시에 반려동물 기획 인증도시를 선포했으면 좋겠다고 발전합니다. 자, 저희가 한국형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라는 것도 도입을 해서 지금 지자체마다 관광도시, 반려견 친화도시 이런 다양한 슬로건을 걸고서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자, 만일에 반려동물,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시에도 반려동물 교육 인증 도시라는 것을 하나 타이틀을 만들어 선포식을 해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 천안시가 전국에서 유기동물 발생 건수 최하위, 최고 나오지 않는 천안시가 되는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효준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려동물 유기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동훈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연암대학교 한동훈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수의학이라 저는 이제 반려동물 질병 관리하고 또 지금은 사육관리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가르치면 제가 20여 년 정도 지도해오고 있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천안시 반려동물 보호소, 동물보호소 같이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 위원 관련 일들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려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이제 분석 제가 간단히 써놨는데 보시면
사실은 경제적인 우리 사회적인 문제하고 경제적인 문제하고 같이 반려동물은 커브를 같이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반려동물 견주들이 책임감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두 사람들의 대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반려인구가 거의 이제 27%, 28%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사회적인 대립도 좀 줄어들었고 유기동물에 관한 인식도 많은 TV 홍보도 있고 그래서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기동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 지속적인 발생도 보면 반려동물 양육도 2017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세계 경제 문제 미국에서 경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양육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 보면 이제 경제적인 비용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발생 건수에 있어서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보통은 이제 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얘들이 아프거나 질병이나 아니면 또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유기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동물 등록제를 법적으로 도입을 했고 또 마이크로칩 장착도 의무화했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만 해도 거의 그게 50%가 안 되거든요, 등록 인구가. 그리고 서울이 제일 높다 해도 서울도 아직 50%가 안 되고 30 몇 프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형편이라, 이게 이제 동물을 우리가 유기동물을 찾아주려고 해도 그게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해보면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해놨는데, 영국이 그래도 반려동물 쪽에서 제일 선진국이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왕립동물보호소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전국의 모든 그 지자체가 2,000여 개가 다 연합을 해서 하고 있고, 독일도 같은 동물보호연합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이제 민간인 단체에서 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걔네가 우리보다 조금 나아서 후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다 도입을 하고 있고, 제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우리가 모범 사례를 보자면 걔네는 노킬 정책에서 유기동물을 죽이지 않는 거죠. 안락사를 하지 않고 90% 이상 입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걔네가 90% 이상 우리가 그 모델을 도입하자고 하면 독일은 동물 등록제가 의무화되어 있고 키우는 사육자도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등록제, 사육자 면허제, 그리고 후원금도 지원금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도 법적으로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거 생각을 해보는데, 판매업, 등록, 번식업 이게 우리는 아직 다 허가제하고 이렇게 규제하고 있지 않지만 걔네는 전부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 법적 장치는 선진국 수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조례로라도 시에서 먼저, 우리가 그래도 천안시가 반려동물 친환도시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려동물 친환도시에 맞게 선제적으로 먼저 조례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두 단체에서 와 계시지만 천안시에 동물보호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같이 연합해서 시하고 국가 농무하고 또 이렇게 단체하고 연합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사육인에 대한 교육, 그리고 패티케 교육, 그리고 동물 관리에 대한 정부에서 이제 법제화 만들고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게 사회적인 정서적으로 안정 효과를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이제 지금 요즘 보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묻지마 팔그림 사건 이런 거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보면 반려동물이 범죄, 강력범죄 감소율을 60%, 70% 이상 줄여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반려동물의 그렇게 좋은 효과나 이런 것도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이 법을 만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산 확보하는데도 그렇게 이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소모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비반려인들은
유기동물 이렇게 맨날 문제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안락사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안 하냐 하고 막 싸우잖아요. 근데 반려인들 입장에서 보면 왜 선진국들처럼 우리도 노킬 정책하고 안락사 안 시킬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둘이 아주 거의 우리나라는 양극단이 죽기로 싸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누가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민간인단체에서 하면 정부나 그러니까 단체에서 관여해서 중재를 해주시고 이 부분을 적절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와 이미 법제화 되어 있고 뭐 내년부터는 뭐 이제 맹견 관련된 법도 도입하고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비반려인들이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캠페인도 해야 될 것이고 그 홍보 캠페인하고 또 그러면 이제 반려인들이 같이 뭐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유기동물의 발생에 있어서 이게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 유기동물하고 제일 좋은 동행 방법은 유기동물 사람들이 안 버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을 개선하고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러면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이 다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정이 이혼한다거나 돕고 혼자 살게 이제 뭐 같이 있다가 배우자가 뭐 사별하게 되거나 이렇게 해서 혼자 남게 됐을 경우에 못 키우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 해외 사례들을 보면 정부에서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사회비 비용을 지불해 주는 거 그 부분을 조금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독거노인이 됐는데 네가 무슨 강아지를 키우자, 네가 자격이 없는데 당연히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노인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부분에서 복지 정책에서 이 차원에서 조금 비용해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시에서도 그런 관리를 해주고 우리가 왜 노인 돌봄 서비스처럼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에서 안 되면 이렇게 단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관련된 이제 소외계층에 대해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정책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정책을 해보고 기존에 외국에 있는 정책들은 저희가 뭐 등록제나 허가제 그리고 폭력 규제 다 도입하고 또 우리도 뭐 장기적으로는 노필 정책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정부에서 하기 전에 먼저 현실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물론 농림부에서 이런 거 다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법을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기도 하고 조금은 좀 우리 친환도시에 맞게 선제적으로 하고 우리가 복지정책을 조금 더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서 없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교수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먼저 지정토론에 먼저 유기동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주제로 주신 이은종 교수님과 한동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토론회를 하기 전에 저희 또 이렇게 유기동물 발생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천안시의회 김명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천안시 복지동물복지팀 오병구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병구 팀장님께서는 복지의 동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요. 또 이번에 저희 반려견 또 백석동에 반려견 쉼터를 이렇게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신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정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정토론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토론회는 한 분당 10분 내외 정도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하윤철 연합대학교 교수님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변정은 엔젤봉사단 단장님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경민 충청남도 유기동물 구호법인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대표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윤철 교수님 발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대학교 하윤철입니다. 먼저 드린 토론회 자료집 한번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위한 배경이라고 해서 몇 개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쭉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동물 발생 원인은 어찌됐든지 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이 유기동물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동물보호법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유기동물을 버린 주체, 아마 반려동물 소비자라고 하겠습니다.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저는 생산의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동물 생산자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답은 역시 버리지 않게 한다, 유기하지 않게 한다라는 부분이 답일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역시 또 세 가지 측면에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동물보호법을 감독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부분이 또 따라올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이 발생한 유기동물들을 또 어떻게 줄여가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소비자의 교육, 그리고 생산 주체들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발생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미 발생해버린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도 역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많은 의견이 나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기동물과 행복한 동행이라는 부분, 누가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개인이라는 부분, 그리고 바로 천안시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커뮤니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너무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어떤 조그마한 단체도 좋고요. 아니면 정말 커뮤니티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대학 소속이다 보니까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서 몇 줄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지금 이미 쓰고 있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개인에게는 지금 계속해서 분양받지 말고 입양하세요 라는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너무 좋은 표어이고, 그리고 당연히 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의 입장에서는 역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기동물, 발생된 유기동물을 어떻게 복지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역시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찬성 반대하는 커뮤니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우리하고 같이 가야 될 동행의 주체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한 정책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연합대학교와 같은 대학에서도 당연히 이 동행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이임조 교수님 말씀 주셨듯이 교육센터의 교육 주체로서 학생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멍멍이를 새로 입양 분양 받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 심지어는 올해 우리 연합대학교에서는 초등학교도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도 가서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까지도 저희 대학이 할 수 있는 동행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토론을 하는데 저희가 과연 우리 오신 분들까지도 동물보호법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프린터 되어 있는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유기동물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은 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분명히 유기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벌금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자, 그런데 버려지고 있고 유기동물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버려도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등록이라는 부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등록 역시 등록 대상 동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등록 대상 동물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가 2살이 2개월이 넘은 반려동물 목적의 멍멍이 견이라고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고양이들은 이미 등록 대상 동물이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무선 식별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무선 식별 장치 역시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장형은 말 그대로 떼버리면은 의미가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내장형이 현재는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내장형 칩도 외과적 수술이라든지 강제 절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탈부착이 가능한 외장형 무선 그리고 등록 대상 동물은 내장형 무선 절취 없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원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막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부분으로 설명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려동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멍멍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려동물 생사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개인적으로 새로 태어난 멍멍이들을 등록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 지인에게 준다라든지 아니면 뭐 판매라든지 또 다른 이유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 멍멍이들은 등록 대상 동물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유기가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이 계속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개월이 지난 멍이라고 한다면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벌칙은 100만 원 이하로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등록하지 않았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유기했을 때 걸렸을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도 등록이라는 부분은 주인이 스스로 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현행 동물보호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내장형, 외장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장형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녀석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외장형, 목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외장형을 어딘가에 없애버리고 멍멍이를 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견갑골과 견갑골 사이에 멍멍이 등 쪽에 내장형 칩을 싣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강제적으로 제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를 고양이라든지 그리고 멍멍이도 개월이라는 부분이 없이 전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려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또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여론적인 생각들이 조금 더 모였을 때 저는 또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개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출생 등록제입니다. 출생 등록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조그마한 멍멍이를 산책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나 아니면 정부 주체로 등록하지 않은 멍멍이를 단속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등록했나요? 목걸이도 없습니다. 왜 안 하셨죠? 라고 물어봤을 때 2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핑계까지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출생 등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언제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안 한 멍멍입니다라고 확인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원주제로 돌아와서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안과 같은 경우 저희 대학 차원에서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범적이긴 합니다만은 초등학교의 방과후 교실에도 가서 반려동물 문화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이용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아니라 교육센터의 주체가 되는 이러한 대학의 역할도 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영철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변정은 엔젤봉사단 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변자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냈는데요. 제목이 좀 센가요? 유기하지 않으려면 가지지를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건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정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가질 수 없게 만들면 유기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기 행위에 대해서 버리면 안 된다. 그만큼 느낄 수 있게 이제 처벌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유기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어쩔 수 없이라고 하면서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정부가 지자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 존중의 윤리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경제적으로 대체 가능한 존재인지,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식은 버리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거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은, 강아지는 고양이는 좀 더 쉽게 버려진다고 생각하면 그 동물의 지위를 향상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 하신 말씀들인데 제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번식장 얘기가 나왔는데 불법 번식장 얘기를 저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령 불법 번식장 말고도 그 다음에 또 터진 게 화성 번식장인데, 여기는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번식장에서 그렇게 직접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서 강아지를 판매하고 있다면 그 가격은 또 어떨 것이며 정말 쉽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펫샵에서 유리 너머로 전시되어 있는 그 강아지들 보면서 한 번씩은 가지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게 해서 강아지를 또 얻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쉽게 버린다는 건 아니고, 충동적으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더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다음으로 연결이 되는데, 쉽게 구한 거는요, 쉽게 버려주고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양이가 아프잖아요. 병원비보다 차라리 싸게 다시 사는 게 비용적으로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아이가 생명이고 나와 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려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가질 수 없게 해야 되고요. 이미 가졌다 하면 책임질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그 한 가지가 말씀하셨듯이 진료비의 문제입니다. 진료비가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예방적 동물보호 시스템에 농림축산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동물 진료비가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는데 그것만 봐도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진료비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강아지를 뭐 예방접종을 6차까지만 하면 진짜 잘 안 아픕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고 6차 접종까지 하고 기른다 하더라도 동물도 나이가 먹으면서 노인성 질환이 옵니다. 저희 강아지도 이제 11살이다 보니까 백내장이 왔는데 그냥 얘가 이제 앞을 못 보는 상태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는데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이제 저는 하나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비가 진짜로 새로 사는 거보다 어린 강아지 새로 사는 거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죠. 네, 그런 것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저는 감당이 되니까 그 수술을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 아이 그 동물이 앞을 못 보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상태로 계속 살게 하든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농림축산부에서 이제 진료비를 공개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우리 필요한 거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동물 그러니까 의료비에 대해서 이게 개인이 책임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동물 그 수술비를 감당해 보려고 이제 보험도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보험료를 절약해서 수술하는 거나 거의 뭐 다르지 않아서 저는 이제 가입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반드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는 해당조차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비싸고 그런데 이 보험료가 비싼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동물 진료비가 공시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하는 게 그게 값인 것이. 그래서 이게 보험료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동물 진료비들을 현실 안 내겠다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어디 가서 진료를 받더라도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는 게 동물 학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학대받는 강아지들이 있다고 고양이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구조를 해오고 싶어도 동물 소유주가 포기하지 않으면 저희 마음대로 구조를 해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를 해와도 치료를 해놔도 주인이 원하면 또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갔던 치료비라든지 뭐 이런 걸 보상받을 수도 없고 이 아이를 그냥 그 학대하는 사람에게 돌려보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이제 동물을 키우던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면 동물보호소로 가게 되는데 이 동물보호소에서는 일정 기간 지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학대받아서 구조한 강아지들은 열흘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안락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인간사하고 떼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살펴보면 가정폭력 피해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들이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곳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가 때렸어. 너 어떻게 할래? 나는 그래도 아빠한테 갈래. 왜냐하면 아빠한테 안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한 대 맞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아예 그 선택조차 못합니다. 내 주인이 나를 포기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모르고 그래도 나는 내 주인한테 안 가겠어라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럼 안락사를 당하거나 가서 또 맞든가.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얘네들이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이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강아지를 이제 데리고 다니다 보면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람 쐬러 갔다가 계획을 하고 갔다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가보면 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다 잠깐 맡겨놓고 나 가서 안에 둘러보고 올게? 안 된답니다. 그럼 그 멀리까지 강원도까지 가서 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서 강아지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산에는 이제 출입 제한의 이유를 대는데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는 동물들은 출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생태계 교란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북한산에는 이미 강아지, 고양이 말고도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왜 강아지, 고양이, 내가 데려간 강아지, 고양이는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반려인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비반려인들이 싫어하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에 들어가고 그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강아지, 고양이만 싫어할까요? 사실 거기에 와서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안 싫어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출입 제한합니까? 강아지가 똥을 쌌으면 그걸 안 치우는 사람을 얘기해야지 똥 싼 강아지를 왜 그래서 강아지 싫어, 고양이 싫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에티켓 있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강아지 무턱대고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식 제도가,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도덕적인 수준, 경제적 수준, 그런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강아지나 고양이나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약자를, 우리 사회 약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얘는 나한테 대들지 못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러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말씀하셨듯이 강력범죄에서 대표적인 게 강호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나 고양이 동물들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행위로 인해서 사람한테도 그런 악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된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나누지 말고 누구한테나 사랑받을 수 있고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그런 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항상 동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반려견, 반려묘,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언제쯤 야생동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전시동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언제 그런 날이 올지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자가 20년을 살면서 평생 2시간 나들이하고 사살되는 일이 있었고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반도에만 사는 국제적 멸종 위기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라니를 유해동물로 지정해서 고라니를 잡아도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로드킬 당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중요한데요. 동물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천안 씨가 앞장서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변정은 단장님께서는 유기하지 않으려면 가지지 않아야 한다에 대해서의 말씀 나누셨고요. 변정은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하윤철 교수님 이렇게 토론회 하셨는데 제가 그 하윤철 교수님 그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윤철 교수님께서는 유기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사회 구성원, 민관, 커뮤니티,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경미 충청남도 유기동물 보호법인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충청남도 유기동물 보호법인 동물과의 아름다운 이야기 이경미 대표입니다. 네, 저는 유기동물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케어하고 입양 보내고 있는 지가 벌써 지금 횟수로 14년째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뭐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구조 요청이 저한테 끊임없이 들어오고, 또 저는 처음 시작은 개인 봉사자로 시작을 했지만 개인 쉼터를 가지고 있다가 2013년도부터는 천안시 유기동물 보호소 15소를 제가 6년 동안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운영했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욕심이었지만 그 아이들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노력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제가 18년도 그만두고 지금은 동물보호단체로서 사단법인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도 구조 입양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유기동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저는 너무 가슴이 쓰이고 아픕니다. 솔직하게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버리다 키우다가 그냥 갑자기 버려지면 이 아이들은 유기동물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어제까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잠자고 손잡고 놀다가 하루아침에 저녁에 산책 나가다가 아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유기동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처럼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신고로 15소로 가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입양 기회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공기한이 끝나고 나면 안락사라는 수순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아이들한테 너무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유기동물이 정말 발생이 많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희 평생 소원이고요. 그래서 제가 14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크게 느꼈던 점 4가지 정도를 제가 여기서 짚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했던 거는 13년도에 제가 시작할 때는 정말 인식 개선이 없었어요. 그냥 분양 샵이 엄청나게 유행했기 때문에 그 유리장에 가면 그 많은 아이들이 자기 데려가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엄마 얘 사줘 이러면 들어가서 그냥 아이들 사서 데리고 키우다 보니까 뭐 대소변도 못 가려, 뭐 짖고 분리불안해, 뭐 관리 비용도 많이 들어.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그리고 그냥 애를 버려요. 그래서 제가 15소를 할 때는 5, 6개월 정도의 그 주기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어요. 유기견으로. 그 당시에는 15년, 15년도는 푸들이 유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기견도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뜨는 종이 있으면 그 종이 5, 6년이 지나고 나면 유기견으로 엄청 많이 버려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시초가 엄청 많이 버려졌고 코카가 많이 버려졌고 슈나우제가 많이 버려졌고 그 전에 뭐 그 웅자의 전성시대인가 TV에서 엄청 떴던 코카가 엄청나게 버려졌었어요. 요즘에는 유기동물에는 코카나 슈나우제는 거의 없어요. 시초도 거의 없고 요즘에는 제일 많이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뽀메, 치아와 한참 유행했다가 지금 다시 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다시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견종이 푸말, 말티푸, 뭐 요거푸,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품종이 계속 교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푸들이나 뭐 말티가 섞이면 믹스라고 했지만 이제 새로운 품종으로 나가서 걔들이 또 털이 빠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또 유기동물로 전락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 교육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반려인들이 한 번 더 아이를 입양하실 때는 한 번 더 생각해서 내가 과연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이 될까, 내가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 뭐 모든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천안 같은 경우도 제가 할 때도 3가구에 1가구 정도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족이었는데요.
그때도 뭐 평균 1년에 한 1,500마리, 많을 때는 1,800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가 않아요. 뭔가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이제 소유권 개념이 아니에요. 이 동물은 내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개념이 항상 외치는 말이지만 가족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아프다고 돈 들다는 돈이 든다고 아이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 아이를 교화를 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지 버리는 것은 수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이란 개선, 그 다음에 유기 때 제가 항상 느끼는 말이지만 유기의 처벌이 너무 약해요. 제가 할 당시는 유기가 그냥 행정 벌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여기 복지팀장님도 계시지만 할 일이 너무 많으세요. 유기자를 찾아서 그 주소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찾아서 처벌한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형사적인 처벌이 따라야 된다. 유기는 처벌이 강화야 된다. 그걸 제가 계속 외쳤지만 결국은 그래도 유기죄가 형사처벌이 된다라고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었지만 지금 경찰관 분들이 이 아이를 유기해서라고 신고하면 뭐라고 하시냐면 사회의 강력범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개 버린 주인을 잡으러 다녀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현실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CCTV 하나만 틀어주셔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데도 가서 이거 갖고 와라. 다들 뭐 공동주택에는 CCTV가 그냥 오픈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를 버리는 장면이 우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경찰이 움직여 주셔야만 우리가 CCTV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 CCTV조차도 확보를 못해서 그 눈 뜨고 범인을 못 잡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런 데서 저희들은 그 유기된 사람을 찾아서 처벌해주고 싶지만 그런 데서 다 좌절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제 시작도 전에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해 안 도와주는데. 그래서 이 유기는 정말 경찰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만들어서 이 사회적인 형성이 내가 어디다가 버리면 누군가가 신고하면 나 처벌받아 이런 마음만 있어도 유기가 줄어들 거라고. 왜냐하면 CCTV의 범죄 예방 효과가 20% 넘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CCTV 너무 많잖아요. 버릴 곳이 많이 없어요. 근데 버려도 CCTV 예를 들어서 제가 샵 사장님이 유기되는 장면 카메라를 떠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도 저 처벌 못했어요. 왜? 범인이 윤곽이 안 된대요. 밤에 갔다 가면 여자인지 남자인지만 보이는 거지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와가지고 어떻게 버리고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노가 엄청 생겨요. 저희들이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정말 유기도 처벌이 형사처벌이 좀 가능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 동물을 사육할 때 필요한 입양자 외부 교육 이런 교육센터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고양이를 키울 때는 고양이의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강아지를 키울 때는 강아지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내가 과연 이 고양이를 키울 수 있을까? 강아지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 하셔가지고 자기의 경제적인 여력,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병원비, 사실은 병원비 발생 비용이 유기동물을 버리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령견들이 버려지면 거의 왔을 때 유선종양, 자궁건종, 신장사상충, 쓸개골 탈구 이런 게 유기동물에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게 또 수술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원하는 거는 반려동물 이제 그 동물병원에 의료소까지가 좀 돼야 된다. 그래서 표준 공시 가격이 나오면 중성화 수술이 얼마, 슬개골 탈구가 얼마 이렇게 하고 반려동물 등록을 등록을 했을 때는 이분들한테 등록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20% 할인 이런 뭔가의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만 아이를 키울 때 병원에 가니까 내가 동물 등록을 하고 내가 키우니까 할인이 되더라. 아니면 반려동물 이제 소까지가 되면 금액이 딱 공시돼 있으니까 적어도 바가지 금액은 쓰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쓰레기 탈구 수술을 하나 하더라도 어떤 병원은 50만 원에 수술을 하고요. 어떤 병원을 가면 500만 원에 수술을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반 반려인들은 아이가 아플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 종일 저한테 전화가 와요. 예, 쓰레기 탈구인데 수술 잘하는 병원 소개시켜주세요. 좀 할인될 때 없을까요? 저는 그런 전화를 하루에 무지 받거든요. 근데 또 병원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뭐 일반 반려인인데 수술을 무조건 할인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의료비의 그 갭이 너무 사실은 큰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뭐 질병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고 정말 내가 경제적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하시다시피 불법 번식장, 뭐 개인 번식업자 이런 분들의 개체수 조직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개인 번식자들이 가정에서 암수 강아지 2마리를 데려다 놓고 계속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또 팔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부수입을 챙기는 거죠. 지금도 이런 개인 번식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호텔장 하나를 사러 갔다가 개인이 번식하는 곳을 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갔는데 먼치킨, 요즘에 고양이가 먼치킨이 되게 유행을 해요. 다리 짧은 고양이. 먼치킨 15마리를 데려다 놓고 개인 번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저한테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얘네들을 새끼 낳아서 판다. 근데 그 아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고양이의 기본적인 화장실이 없었어요. 가니까 신문을 찢어서 놔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득해서 나머지 아이는 9마리는 보냈고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 자기가 소유고폭이 4마리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4마리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런 개인 번식장들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들고요. 합법적인 불법 번식장이 아닌 합법적인 번식장은 저는 많은 견종이나 고양이의 품종이 개선되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 품종을 브리드하고 개선되어야만 그 아이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나가고 일반한 분들은 그냥 유기동물에서 입양을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독일의 TI 같은 경우는 민간이 협력해서 70개의 여단체가 다 협력돼 있대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도 받고 국가 지원도 받고 또 민간단체가 또 기부금도 받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분양가는 엄청 브리드는 관리를 잘해서 분양가를 엄청 높이고 나머지 아이들 90%는 다 유기동물 입양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유기동물이 아까 목킬 정책처럼 안락사 없이 입양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불법 번식장과 개인 번식업 이런 분들의 개체수 조절 이거는 강력하게 법으로도 진행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 나라 분들은 법이 강력하지 않으면 지켜주지를 않으세요. 제가 느낀 거예요. 14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거는 제가 심호소도 해보고 지금 현재도 제가 개인 입양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입양센터에도 한 80마리 정도의 고양이가 있고 한 40마리 정도의 강아지가 있어요. 끊임없이 입양을 보내지만 유기동물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입장에서 이거를 우리 개인 단체가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점. 개인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따르고요. 장소의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설로 된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엄밀하게 따지면 유기동물 보호소와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조금 분리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유기동물 보호소는 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기동물을 다 담당해야 되는 부서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모든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그 아이들을 모두 살려서 입양을 보낸다는 거는 저도 해봤지만 정말 힘든 일이고 정말 진짜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락사가 지금 현재로는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그 불가피한 안락사의 아이들을 무조건 다 안락사로 가게 하기보다는 조금 뭔가의
공설 유기동물 입양센터가 하나 건립되어서 이 아이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제3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민간이 협력해서 다시 민간이 협력을 해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저희들은 입양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나 모든 건 다 형성되어 있어요. 자원봉사가 다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자리가 부족하면 그런 부분은 또 간접해서 도와주셔서 천안을 정말 유기동물 발생이 정말 작고 정말 많은 유기동물 아이들 입양 보낼 수 있는 그런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도와드릴 자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경미 대표님께서는 유기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종합 토론 순서가 있겠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과 토론하는 것으로 상대를 지정하시거나 또는 지정 없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을 하실 방청객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밝히신 후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연합대학교 동물보호 계열 교수 이형준입니다. 천안시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기동물 입양센터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를 다니다 보니까요, 입양률을 가장 높이는 것이지 외곽 변두리보다는 도심 속의 입양센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많은 사람 쉽게 찾아오고 자기네들이 그 봉사활동을 하고 같이 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요, 입양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입양을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천안시에도 앞으로 입양센터를 도심 속에 추진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예, 안녕하세요. 이재관입니다. 지금 그 단국대에서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학습도 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런데 잠깐 좀 제 경험을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상당히 그 무력감을 느꼈었던 경우였었는데, 대전시 부시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유기견이 있었는데 그 유기견을 걱정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안락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 상황을 다 예견되는 것을 직원들이 관리를 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될 아이들한테 정성을 다했을 때 그 무기력감은 좌절감은 참 매우 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획일적인 어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한동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말씀으로 갔는데 그 커뮤니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커뮤니티는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모임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얼마든지 그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 방향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은 또 나름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교수님들 많이 와 계시지만 연합대라고 하는 어느 지역의 어느 대학보다도 못지않은 전문가 그룹들이 계신 대학이 있거든요. 그 교수님들의 어떤 그 지도와해 그 커뮤니티가 같이 이루어지고 또 그 부분을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고민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관 저희 부시장님 네,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저기 이윤종 교수님께서 천안시에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기동물센터 도심 속의 유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도 말씀을 드리다시피 유기동물센터는 이렇게 조금 사람들의 인식이 버려진 동물이다 생각해서 좀 외곽지대에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아니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지금 저희가 토론회를 아시다시피 유기동물과 저희가 토론회 그 방법이 다시 한번 행복한 동행으로 제목이 붙어 있잖아요.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기라는 것은 아이들이 한 번 더 안타깝게 버림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도 각기 다른 자기의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럼 보면 이제 저희가 보면 볼 때 이 아이의 성격은 어때? 이 아이의 성격은 어떻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도심 속에서 다시 한번 훈련을 받고 또 한번 케어를 받아서 또 천안 시민 모두들에게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또 좋은 품속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인식 개선을 해줘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참작을 하고요. 또 한 번 또 토론에 한 번 더 말씀 듣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정선희 의원님. 네, 정선희 의원. 네. 아까 우리 한동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동물들에 대한 케어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저도 직원들하고 점심을 먹다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성폭력을 당한 분들이 어떤 기관에 입소를 하게 될 때 그분들이 키우고 있던 반려동물들 과연 이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쩔 수 없이 유기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동물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분들이 그 보호소에서 그분들도 똑같이 케어를 받을 수 있고 그분들이 키우던 유기 반려동물들도 케어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겠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저도 강아지 잘 모르지만 호텔 같은데 약간 그런데 위탁하나요? 그런 위탁 시설이 반려동물도 그런 위탁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한동훈 교수님 의견에 저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또 한 분 또 지정을 말씀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저희 김명숙 의원님.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늦게 들어와서 앞에 두 교수님들의 좋은 말씀을 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김미화 의원님께서 대표로 유기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이제 저도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여기 교수님 대표님 말씀 중에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소유가 아니고 가족이다. 이제 이 말에 아주 무엇보다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냥 예뻐서 데려오는데 키우다 보면 힘이 들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유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식 개선 정말 가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아이를 입양을 하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잖아요. 보통 여러 가지 단계 몇 3년인가 검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반려동물을 이제 입양을 하든 뭐 어떤 이런 키우게 되든 이때 그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 정말 가족이다라는 걸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시간을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격이 안 되면 키울 수 없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유기되는 동물도 줄어들겠지만
저도 키우다 보니까 사실 딸이 데려왔는데 처음에는 나 이거 못 키워 했는데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키우면서 정이 들어서 버릴 수 없는 아마 자식 같은, 그래서 인식개선 교육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토론회 준비해 주셔서 김미아연과 그 많은 교수님들과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이제 토론회가 점점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요. 한마디 저희 또 복지에 대해서 또 담당을 하고 계신 우리 오병구 팀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이 심도가 너무 깊어서요. 저희가 그 행정적인 부분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하기 전에 저희들도 먼저 이제 그 행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범위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들어보다 보니까 인식 개선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부모를 만나 잘 지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돼서 얘네들이 산책할 시에 다른 사람과의 눈에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서로 느낀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 관 쪽에서 이런 범위를 좀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원이 저가자도 5명인데 실질적으로 비반려인들하고의 마찰분들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두운 데서 또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데서 그 배변을 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 목줄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팀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을 또 찾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상으로는 이게 보이지 않는 벌칙이나 벌금이나 이런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적으로는 인식도 개선도 돼야 될 범위가 이런 범위가 걔가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실상은 주인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동물을 기르는 것은 내가 같이 나의 동반자로서의 같이 동행을 하기 위한 것이지 걔를 그냥 방치해놓고 똥 싸고 가면 내비두고 한다. 이런 것은 걔들은 본능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산책도 의무적인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의 잘못은 사람이 있다.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 반려동물을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동행자거든요. 서로 간의 그런 범위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비반려인 간의 상호 간의 예절이고 싹쓸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범위들을 좀 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그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그런 그 하나의 집에서 사회 예절 교육이라는 이런 범위가 지금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반려인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관심이 있다면 자기도 그거에 따른 교육을 꼭 의무적이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이수를 해서 정말 내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그러한 교육을 이수를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예절, 습성 이런 것들을 사전에 습득한 다음에 우리 입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그 범위 내에서 저희 관에서도 일단은 입양에 관련되어 있는 입양비 지원은 미비하지만 향후에 정책적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의 그런 틀이 만들어진다면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범위에 따른 그 반려인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의료비라든지 또는 기초수급자나 생활보호 대상자들도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반려인과의 같은 동반할 수 있는 생활 여건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을 모색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대출 수의사님이시죠? 아까 손 들으셨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의사 정재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 이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 둘이 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가 없어가지고 강아지만 키우고 있어요. 아니면 강아지만 키워서 애가 없는지. 그 지난번에 이제 한 16년 키우던 그 아이가 또 보낸 적도 있고, 또 한 4년 키우다가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먼저 간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우리 자식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손자 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 강아지들이. 그리고 또 강아지가 이제 먼저 갔을 때 우리 딸아이와 또 사이는 또 강아지를 하나 또 들여서 잘 키우고, 그 키우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을 봤을 때, 자, 정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강아지들이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참 이쁘게 잘 크고 있구나. 제가 그 전에 국민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강아지들이 손자 손녀다. 왜? 사위 딸이 애가 없어요. 열심히 의료보험은 내고 있는데 진료비는, 제가 수의사지만 진료비는 의료보험 정책에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와서 우리 이웅주 교수님이나 하윤철 교수님, 우리 한동훈 교수님, 변정훈 우리 공사단장님, 우리 또 이렇게 유기소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또 강아지를 데리고 제가 어디 식당을 들어가려고 해도 나는 밥을 먹는데 강아지는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못 들어가냐? 식품위생법에 문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뒷받침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관에서 주관하려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거와 또 다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와서 제가 이렇게 쭉 들었는데, 지금 천안시에 제가 소동물을 수의사의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동물병원장들이 지금 52명이 지금 카톡에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수의사님들은 병원 지키느냐고 지금 못 왔지만, 어쨌든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듣고 느끼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 또 같이 소통을 해서 이 천안시가 대한민국에서 으뜸갈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도 한번 해보시고, 또 바로 옆에 우리 복지팀을 또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의지만 갖는다면,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도들이 있는데 충청남도 지금 인구 230만입니다. 천안 하나 두 군데 합하면 100만이 넘습니다. 충남 인구의 절반 이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천안, 저도 고등학교 여기서 나왔지만 어쨌든 천안이 하늘 아래에서 제일 편한 곳이지 않습니까? 의지만 갖는다면 천안이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회에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한마디 더 말씀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자꾸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하고요. 지금 의원님들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마이크 한 번 더 잡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제가 서두에 그 대단히 아파트 단지별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아파트 단지별은 그마치 이제 개체수 파악하고 반려인구 밀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육을 하려고 하면 시나 이런 데 준비할 때는 예산 문제가 가장 먼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관리비를 처음에 어떻게 쓸까 눈치를 굉장히 많이들 보시거든요.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짖거나 뭐 대소변 보고 이거 시비 걸지 않거든요. 결국은 반려인이거든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반려인 분들이 팬티켓을 잘 지키면 최고의 수혜자는 비반려인이 더 많은 혜택을 보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시에서 나서가지고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단히 아파트 공동 대표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한번 모여가지고 반려동물 공존하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 그런 걸 한번 열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제 산책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반려동물은 습관적 행동을 합니다. 여기저기 마킹을 하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짖거나 놀려고 하는 행동은 한번 그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산책 하나만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법, 특히 아파트 단지나 아까 공동주택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곳은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공간 한 바퀴를 올바르게 걷는 방법만 알려주면 지점, 공격성, 통제불능, 분리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산책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산책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제 걔들도 이제 산책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산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호자를 믿고 함께 걷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리드줄을 풀어놓고 다니는 사람, 우리 강아지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아이들, 그다음에 여기저기 마킹하는 아이들, 이것이 결국은 보호자가 우리 반려견을 어떻게 케어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점들이 더 크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산책 문화 만드는 것도 정말 그 단지별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확산시켜주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권정은 단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부탁드릴 것도 있고 해서 이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시가 이제 천안 교천리에서 운영되던 보호소가 이제 폐쇄될 때 그 아이들을 다 안락사시키고 폐쇄하고 위탁업체를 바꾸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그럴 때 한 2년을 보호소에 거의 매일같이 가서 제가 보호소장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을 매일같이 보다 보니까 걔네들이 안락사 되는 걸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뜻맞는 봉사자들끼리 이제 모아갖고 이제 장소를 마련하고 그때 저희가 구조할 때 숫자적으로 98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98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여기저기 임시 보호라는 형태로 보내고 나머지 보호소에 36마리가 있나? 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저희가 쉼터를 차렸는데 그때 이제 총 보낸 거는 저희가 입양을 보낸 건 50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봉사자들 힘으로 이제 보냈다고 해도 이제 이거는 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천안시는 그걸 하지 못하고 매년 500~600마리씩을 데리고 있었는지 일단은 의문인데 나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 어려웠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저희 봉사자들이 안 하겠다는 게 아닌데 왜 봉사자들하고 협력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지 어떻게 하면 봉사자들과 협력해서 얘네들이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고민을 좀 깊게 다시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보면서 보면 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대소변은 가립니다. 그냥 기회가 안 돼서 그럴 수가 없어서 안 했었던 거지 대소변 문제로 이게 파양당하거나 버려질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해요. 나오기만 하면 그 우리에서 나오기만 하면 얘네들이 대소변을 기본적으로 하고 지짐이 있어서 너무 심하게 짖어서 철장을 물어뜯으면서 짖어서 입에서 피가 나오는 애들도 거기에서 꺼내놓으니까 만져달라고 배를 까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서 왜 해결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진짜 깊게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을 해주셨으면 요청을 하시고 저희가 갔을 때 받아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어느 한쪽에서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끝에 알라스 직전에 문 닫기 직전에 데리고 온 게 98명인가 되는데 지금 30명이 안 됩니다. 근데 1년이 좀 넘게 데리고 있으면서 저희가 깨달은 거는 안 되는 애들은 안 돼. 걔네들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몰라. 거기까지 몰라. 그러니 교수님들 도와주십시오. 얘네들이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너무 어릴 때 보호소에 들어와 있어서 사회화가 안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람을 너무 무서워해요. 자기네들끼리는 되게 잘 놀아요. 그런데 사람을 무서워해서 다가오질 않으니까 쉽게 입양을 못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내놔도 다시 잃어버릴까봐 지금도 또 하나 그런 애가 있어. 진짜 사랑해줬는데 이게 깜짝 놀래서 순간적으로 놓쳐갖고 잃어버린 애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쉽게 못 보내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수는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들을 건데 없으시면 네, 이경희 대표님. 네, 제가 아까 그 한 가지 좀 빼먹었는데 제가 15살 때도 그랬고 지금 동물보호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가장 많이 도움 요청이 오는 점이 한 가지가 개인의 애니멀 호더용 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를 뭐 한 아파트 23평 공간에 20명까지 데리고 계신데 본인도 본인이 그동안 못하고 아픈데 애가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중성화돼서. 또 뭐 강아지도 지금 중국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제보받았을 때 10마리였어요. 근데 6개월 사이에 20마리가 넘었더라고요. 근데 문제점은 그 견주나 묘주나 모든 분들이 아이를 절대로 입양 보내지 않겠다. 내가 다 끼고 있어야 된다. 그게 가장 애니멀 호도의 기본적인 성격인데요. 그거를 이제 뭐 사회복지사분이나 이제 그 주민센터에서 저한테 요청이 와요. 도와달라고. 그렇지만 그게 동물보호단체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입양도 힘들지만 그 아이 하나하나 개체 뭐 파악해서 중성화하고 정정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유기동물을 입양을 보낼 때는 기본적으로 중성화나 접종이 전혀 안 돼 있으면 입양 자체 진행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조가 되면 접종부터 그 아이 현재 어떤 질병 상태, 중성화 여부 다 확인해서 해야 되는데 그 만약에 20마리 아이가 우리가 한꺼번에 구조한다고 하면 저는 빚더미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지금 작년 올해만 지금 애니멀 호도 쪽형 제보가 들어온 게 거의 뭐 동마다 한 분 정도는 있을 정도라서 이것도 사실은 해결해야 될 하나의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만약에 그런 노인, 보통 나이가 많으세요. 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그래도 뭐 수의사협회나 뭐 약간 뭐 이렇게 관족이나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최대한 입양을 보낼 수 있게 아니면은 중성화라도 시켜서 케어를 할 수 있게 나머지는 입양 보내고 이렇게 뭔가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것도 사실은 혼자서는 안 돼요.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 고민해야 될 사실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10년 동안 포도형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단체에서도 강아지 뭐 13마리 또 뭐 공주에서도 제가 13마리 고양이 성경동에서 27마리 러시아 블루 새끼까지 한 50마리 이런 애들 제가 구조해서 입양을 보내봤지만 저희들은 그게 2년 3년 가요. 그 아이들 입양 한번 보내는 데까지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실 그게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장에 계실 때 같이 좀 이렇게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반려견과 복지는 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연세 이렇게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케어를 하시다가 몸에 이제 힘도 없으시고 것도 없으시면 케어를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면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천안에서 시에서 대책이 필요한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리자면 저는 저희 엄마가 이제 91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젊어서부터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집에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나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저희 엄마한테 도움을 드렸을지는 몰라도 이런 엄마와 커뮤니케이션이나 모든 면에서는 집에서 키우던 몽실이, 바둑이, 사랑이, 요 아이들이 많이 케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치매가 없으셨어요. 네, 돌아가실 때도 멀쩡한 정신으로 하셔서 그냥 잘 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복지와 반려견은 떼어놓아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키우는 반려견은 다시 한번 저희가 센터로 돌아가시거나 케어할 힘이 없으시면 센터로 다시 입양을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는 취해줘야 된다고. 여기 오병구 지금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계속 적고 계시죠? 네. 제가 그런 저희는 관과 민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런 반려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유기견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토론회이기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 토론회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토론회는 토론회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사업은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토론회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 비반려견 아니고 같은 공존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반려견들께서 취해야 될 개선 인식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유기견을 활용한 동물 매개 교육이 초등학생들에 대한 인성 함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이거는 꼭 말씀드리려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유기견을 활용한 동물 매개체에서 인성 함양을 알아보니까 검사지에는 아이들이 자신감, 자기 통제, 자아 존중, 성실, 책임감 및 협동 항목으로 많은 걸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학적으로 나온 건데 뭐 데이터를 막 따지고 뭐하고 이거는 아니겠죠. 하지만 10명이면 8명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서 동물 매체 프로그램에서 6개의 인성 동목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자신감과 성실 및 협동에 대해서는 효과가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통한 살아있는 생명체와 교감하는 학생들의 인성 함양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에게 지적 성장의 즐거움과 생명 존중, 고치, 자존감 상승 등의 많은 공감적인 효과를 기대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경미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우리 하윤철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학생들에 대한 또 방과후 말씀하셨죠. 모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반려견과 또 우리와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다. 이거를 오늘 토론회 마지막으로 제가 장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의견 주신 것 중에서 오늘 귀한 말씀 유기동물 정책 마련의 밑거름이 꼭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고요. 천안시의회 차원에서 건전하고 또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반면 여기 계신 앞에 같이 나와주신 전문적으로 계신 이웅종 교수님, 하윤철 우리 교수님, 그 다음에 한동 교수님, 또 여기 계신 변정은 우리 엔젤단 공사장님, 또 이경미 또 대표님과 앞에 관계자 정선희 의원님, 그 다음에 김명수 의원님, 또 우리 오병구 팀장님과 같이 또 수의사 우리 같이 계신 또 정대주 수의사님 다 함께 이것을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숙제라는 걸 인지하고요. 오늘 발언회를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